사람들이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잡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특히 그 대학 막 졸업하고 경력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 그런 불평들을 갖다 많이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슨 얘기들을 많이 했었냐면 HCI는 1등 회사만 하는 그 거자. 그러니까 1등 회사가 웬만큼 1등을 해놓고 해서 그걸 수성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갖다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갖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잡의 이 오프닝이 별로 없고, 오프닝을 해도 고경력자 중심으로 오프닝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나는 그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쿠팡, 또 하나 뭐 최근에 하자면은 토스, 이런 데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사실 디테일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저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시스템을 하나를 바꾸려면 한 개발팀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맨먼스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갖다가 이 실제로 시스템에 저 디테일함을 갖다가 넣을 수 있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회사들은 결국 1등 회사들 같은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멘트를 보면서 저건 너무 사소한 것 같은데 굳이 저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하는 걸 갖다가 고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 저런 디테일함이 모여져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이만한 이 작은 디테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1분 내외로 해가지고 분량으로 할 텐데요. 이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불사조서서 프리텐다. 이렇게 8팀이에요. 이번 학기에. 내가 한 명씩만 할 테니까 발표자만 손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불사조, 네. Can read, 네. Ablet, 네. 오토바이, 네. 메타몽, 네. 음성으로 알아보죠. 네. 만나면 좋은 친구, 네. 프리텐다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갖다가 할 텐데, 두 가지를 내가 당부를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항상 그랬듯이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은 꺼준다. 그게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커멘트를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한 팀만 발표하는데 8팀이 발표해야 되니까 우리가 충분한 디스커션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커멘트씩 질문이나 커멘트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나 커멘트는 다 수업 참여도에 카운트가 되니까 잘 듣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나 커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할까요? 네, 불사조 앞으로 오실래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IO 측정 시스템입니다. 이 IO 측정 시스템이 뭐냐면은 병원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여 환자의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 IO 측정은 그 환자의 체액 균형과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고, 이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수많은 논문과 어떤 임상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는 되게 정확도가 떨어지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임상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시장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 의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좀 후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장 현황도 꽤 긍정적인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능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인풋과 아웃풋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경구 섭취량을 측정을 하는데 이제 식사 전후에 카메라를 통해서 AI로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제 데이터로 전산화시키고 뭐 정맥 수혈량, 수행량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데이터로 전산화시켜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배설량, 병실 변기의 무게 변화하는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함으로써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산화시키고자 합니다. 원래는 카메라를 달려고 했는데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뺐고요. 그 다음에 배행량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가 특정 시기에 배액관을 직접 촬영함으로써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산화시키려고 하고, 여기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킨 아이디어는 사용성을 좀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어떤 뭐 약품이 들어가고 내가 어떤 뭐 영양제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있는지나 이제 내가 배출한 어떤 변에 대한 상태 같은 것을 환자도 직접 좀 더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까지도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질문할까요? 김시윤님. 섭취량과 배변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입원한 환자 외에도 일반 가정에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다 측정을 가능한 부분인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시스템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시간 문제로 설명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사용자가 병원 의료진으로 일단은 한정해 놓은 상태고, 저희도 좀 더 그 아이디어를 시키면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게 되면 충분히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저희의 주 사용자는 병원 의료진으로 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병원 의료진이라고 사용자를 해주셨는데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이거를 IO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 계신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저희도 피드백을 받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다른 조에서 DTX 어떤 치료제 위주로 아이디어를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특정 질환에 대한 서비스는 아니고 되게 전반적인 또 환자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질문은 그래도 괜찮냐? 네. 아, 전혀 문제 없어. 사실 DTX 그러니까 어떤 치료제 역할을 직접 안 하는 거 해야 아니어가지고. 아니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아이오 측정이 모든 뭐 환자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 오더가 떨어지면 그에 맞게 하는 거라서 특정 질환은 아니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에 해당. 네. 저희 연규님 다음에 우리 정민님. 네, 발표는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 기술적인 면에서 좀 의문이 드는데 저희가 그 식사 전후 카메라를 통한 AI 인식이랑 간호사 측정 시기의 수액백을 촬영해서 잰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술로 그럼 촬영만 해서 이게 정확한 그램이 나오나요? 일단 혹시 그 다이어트 어플 관련 거 써보시면은 아니면은 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슨 건강 9988이었나? 그런 어플을 이제 사용해 보시면은 내가 섭취하는 음식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막 칼로리나 관련된 영양 성분을 다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도가 높나요? 정확도에 대해서 뭐 따로 저희가 리서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저 서진님께서 추가로 코멘트 해주신다고 같은 하네요. 경우에는 뭐 굳이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격자 같은 걸 붙여서 크기와 규격화된 격자를 붙이면 그에 맞춰서 이제 그걸 같이 촬영을 하면 이제 이 정도 크기 대비 이 정도 양이겠다라는 정확한 센티미터나 그램을 상대적인 양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민님까지 합쳐서 저 하는 이거 것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자 시기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양이 있어서 비교적 측정이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민님? 그 말씀해주신 기능 보면서
굳이 이게 디지털이 필요한 영역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저런 아이오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랑스부터 엄격하게 환자식으로 식이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풋은 인통제가 된다고 봐야 하고, 아웃풋 같은 경우도 현재 대면 기반으로 대부분의 간호 인력들이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AI를 연결하고 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 임상에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경험한 대학병원에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필요한 측정이 필요한데도 솔직히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제가 측정하고, 그러니까 저 경구 섭취량 같은 경우도 그 환자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뭐 2분의 1만 먹거나 3분의 1만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뭐 보호자가 체크를 하거나 환자랑 뭐 대화가 되는 상태면 물어보고 얼마나 드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너무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져서 그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대변이나 소변량도 대변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정말 어려워서 그 환자 불편감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었고, 대변량이랑 소변량을 그래서 그냥 횟수로만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는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면 환자 그 치료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통과해요, 여기는. 자, 다음 쪽 앞으로 나오시고, 자, 다음 쪽 준비할 동안 코멘트만 몇 가지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반드시 치료제를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unmet needs가 있는, 그냥 니즈가 아니라 unmet needs가 있냐 없냐. 그래서 unmet needs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걸 꼭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걸 제공해 주는 사업자가 없다. 그러니까 경쟁자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걸 갖다가 해서 다른 거 다 치더라도 그 하나는 제일 중요하게 모든 팀에서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unmet needs가 있냐? 그 unmet needs가 있다면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 근데 unmet needs가 없는 거를 니즈를 만들어내겠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나도 사실은 은수님. 정말 죄송한데 방금 기술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술이라든지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혹시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처음서부터 수익성이나 기술 가능성을 갖다 생각하다 보면 너무 그 사고가 이렇게 협소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다 그렇게 뻔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은 비즈니스 모델 갖다 할 때, 컨셉 모델을 할 때 비즈니스의 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거예요. 그때 되면은 부분 피보팅을 하더라도 처음서부터 돈이 되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제한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열어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준비됐어요? 네네. 네.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난독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으로 난독증 치료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팀 캔리드라고 하고, 실험왕에서 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면, 난독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질병이고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음문의 분리적인 인식과 조합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난독증 자체의 발병은 제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일단 서울시 기반 데이터로 표시해 놓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진단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면서 판정받는 환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병률로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진단에 따라 달라지는 수준인데, 앞으로 시장 규모 자체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난독증 치료에서 발견했던 디지털 헬스케어 DT로의 그런 기회는
기본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난독증 치료가 대면 기반으로 하는 언어 치료 및 이제 심리 치료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난독증이라는 질병 증후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로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아래 5가지 의의로 정리를 했습니다. 음성인식과 시각적 도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난독증 치료에 요구되는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TTS 같은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음운을 인식할 수 있고 분리 및 조합을 할 수 있게 일반적으로 대면 지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이 충분히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읽기 및 쓰기 훈련도 이제 대면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에 효율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디지털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각적 피드백도 비슷한 맥락인데 최대한 다양한 감각적 자극이 있어야 난독증 환우들의 치료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가 줄 수 있는 효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난독증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가 난독증 증세 하나만으로 겪는 자존감의 저하 및 소극적인 태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대면 치료사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최근에 발전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충분한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 플랫폼을 기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 목표 자체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제 난독증 치료의 접근성, 유효성, 유용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페이지예요? 이거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할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자, 질문 코멘트. 혹시 아직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질문 코멘트 없으면 민재님, 그 다음에 은수님. 궁금한 건데 이제 DTX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서비스가 치료 역할을 한다는 건데 치료를 하려면은 난독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서비스가 그런 원인을 잘 제거하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혹시 난독증의 원인을 따로 조사해 보셨나요? 난독증 자체는 원인이 다양하고 이제 정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도 난독증이 아동 단계에서 발생을 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의 범위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아동기에 주로 발생을 하고 그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 바이러스 기반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다에 집중이 되는 치료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어떤 치료 서비스들이 효용성이 있다고 현재 판명이 된 상태일까요? 네. 제가 프로젝트 여기 의의에서 말씀드린 5가지 부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면적인 치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텍스트를 이제 치료자가 읽어주고 그 사람이 읽는 걸 도와주고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만 시각적인 처리가 어려워서 생기는 게 난독증이고 의문의 분리 조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서 통합을 해주는 것이 치료고 그걸 디지털로 옮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난독증 치료는 보통 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간 의료진을 약간 보조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 건지 아니면 가정에서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건지.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반적 난독증 치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2가지일 텐데 좀 더 현실적으로 나누면 3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난독증 치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진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차린 개인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사실 난독증 치료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환경에 있어서는 그런 복지센터 같은 데서 운영하는 그래도 전문 교육인들이 이수했지만 기관 자체는 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언어치료실, 인지치료실이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난독증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전문 기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생기면은 첫 번째로 많이 가시는 게 굉장히 축복받은 환경이 있지 않다면 일단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복지관 연계를 받고 복지관에 가서 언어치료, 인지치료가 저렴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있지만 아직까지 접근성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사람 질문 없으면 서진님. 네. 저도 약간 비슷한
비슷한 맥락에서의 질문인데 두 개의 질문인데 첫 번째로는 난독증 지금 치료 환자 수가 824명이라고 해도 상당히 진단 안 되는 수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 경우에는 사실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보다 대면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뭐라 해야 되지?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면 한국은 사실은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고 왜 한국 시장에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해외 시장으로 하셨다고 했으면 훨씬 더 뭔가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커버도 안 되고 한국 시장으로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의료진의 역할을 대체하고 처음부터 진단 단계부터 난독증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단계부터 설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의료진과 협업을 통해서 뭔가 이 정도는 이제 중간적으로 체크를 하고 집에 가서 이런 과제를 수행해요 해서 좀 난독증을 빨리 치료하게 하는 어떤 그런 보조적인 기구인지에 대해서 약간 전반적으로 치료 과정은 잘 잡히는데 그런 트래킹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잘 안 그려져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급해 주신 대로 저희는 문맹률이 낮은 국가이긴 한데 문맹률과 난독증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문맹은 언어의 습득 난이도와 그 일반적인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독증과는 약간 핀트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난독증 치료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은 그러니까 한국이 최근에 우울증 유병률이 늘어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울증 환자 비율이 낮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되어야 환자로 잡히는 것이고 환자 중에서도 치료를 선택을 해야 치료 학생으로 잡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인식적으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 따라서 TAM 관점에서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프로젝트 초반이기 때문에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의료진의 서포트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 치료 플랫폼으로 보지는 않고 난독증은 사실 스펙트럼과 같은 거라서 엄밀하게 어떤 스테이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기 서울시에 찍혀있는 824명의 초등학생들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팀 자체가 아무래도 한국 팀이고 한국 수업이기 때문에 한국을 시장으로 잡은 것도 맞지만 일단 제가 만약에 직접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을 한국에서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가장 익숙한 환경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문맹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난독증은 문맹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가름이 된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총각. 자, 세 번째 팀 앞으로 나오시고요.